안녕하세요. 채널 주인장인 브론테라고 합니다. 0번째 인트로 에피소드인 만큼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짧은 사회생활 후 현재 프리랜서 일을 좀 하면서 다시 취준도 병행을 하고 있는 남들보다는 좀 많이 뒤처진 30대 초반 한국 여성입니다. 사실 이 짧은 문장이 제 모든 것을 다 담을 순 없지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일반적인 자기소개 양식에 따라봤습니다. 이런 내세울 것 정말 하나 없고 스스로 생각을 해도 부끄러운 이력을 가진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잃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의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런 저이기 때문에 무기력에 더 이상 함몰된 채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뭐라도 생산을 해내고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좀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간 빌 게이츠인 지금 살짝 비장함 40대 가벼운 마음 60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왜 팟캐스트 채널을 시작을 했는지 셀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왜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고 싶었는가 하면 제가 단순히 팟캐스트라는 걸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채널을 시작했다는 게 이 질문의 가장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네요. 또 약간 곁다리로 한국어 팟캐스트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틈새 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약간의 전략적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왜 팟캐스트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인데요. 팟캐스트라는 포맷을 좋아하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기준으로 컨텐츠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자취하면서 배경으로 틀어놓기 좋다는 점인데요. 각 장점들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인 진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먼저 제가 팟캐스트를 처음 접했던 때로 돌아가야 돼요. 2018년에 우연히 조로건 채널의 영상을 본 게 제 인생 첫 팟캐스트였거든요. 2025년인 지금에서야 뭐 여러 가지 매체들, 플랫폼들에서 조로건 팟캐스트가 한국어 자막이 달린 클립으로 많이 재가공되면서 퍼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조로건 팟캐스트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렇게까지 지금만큼 대중적이진 않았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지금만큼의 파급력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조로건 팟캐스트가 조회수가 대체로 100만이 넘어가는 걸 보고 미국에서는 이런 긴 형식의 인터뷰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하면서 꽤 좀 신선하다 그리고 놀랍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소 한두 시간? 그 이상 되는 영상도 많은 그런 무편집 형식의 대화였는데, 게스트가 요청하지 않고서는 편집으로 전혀 걷어내지 않고 통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그 조로건이라는 분이 밝힌 자기 채널 운영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 유명한 그런 뉴스 채널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길어야 10분, 20분짜리 토막 인터뷰 영상이 대부분이고, 그런 기존의 행태와는 다르게 이 긴 형식의 팟캐스트가 자기 캐릭터를 어떻게 포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말 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이 조로건이라는 인터뷰어도 가식도 없고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기도 하니까 유머 감각도 좋으면서
뭐 많은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인터뷰를 이끌어 가니까 한 사람의 온전한 캐릭터를 날 것 그대로 좀 볼 수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뭐한 사람의 진정성과 캐릭터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방식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닫고 그 점이 저에게는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인 컨텐츠의 다양성은 사실 영어 팟캐스트에 좀 한정된 장점이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라디오 시장이 아직 좀 큰 편이라서인지 뭐 이제서야 팟캐스트가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그다지 대중화된 포맷은 또 아니란 말이죠. 국내 시장 한정해서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선호하시고 요즘은 이제 틱톡이나 뭐 인스타 릴스 같은 숏폼이 더 강세인 것 같거든요. 네, 그에 대비되게 미국에서는 제가 팟캐스트를 처음 접했던 2018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시장이 존재를 했었고 시장 규모 자체도 현재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팟캐스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애플의 지금은 이제 단종된 MP3였던 이제 아이팟의 팟과 브로드캐스트의 합성어더라고요. 팟캐스트는 이제 애플 아이팟 시절인 2004년 말쯤부터 시작이 됐고 애플 팟캐스트 플랫폼은 2005년에 처음 런칭을 한 뒤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견뎌낸 그런 오래된 포맷이라는 거죠.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라는 이제 컨설팅 펌의 조사에 의하면 팟캐스트 시장 규모는 2020년 팬데믹이 딱 기점이 돼서 엄청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조사 기관별로 좀 집계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뭐 팟캐스트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362억 달러라고 하고요. 2025년에는 약 거기서 31%더 성장한 478억 달러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 기준만 해도 한화로 약 36조 규모의 진짜 거대한 시장인데다가 2004년부터 시작된 포맷인 만큼 사실 다양한 주제가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애플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스크롤링해서 훑어보면 대중적으로 수요가 많은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 오피니언, 코미디, 스포츠 이렇게가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이제 앤드류 휴버만 팟캐스트 같이 뭐 그 각 분야의 석학들이 직접 최신 논문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학술적인 컨텐츠도 많아지고 있고 또 뭐 범죄 시리즈, 자기계발, 뭐 역사, 국제정치, 공상과학, 뭐 드라마 이렇게 영어 기준으로는 없는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주제가 있다 보니 그만큼 각자 개인이 원하는 류의 컨텐츠를 상황에 맞게 즐기기에 좋다는 게 장점 중 하나가 저에게는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배경으로 틀어놓기 좋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 패턴상의 이유인데요. 사실 저는 자취를 하면서 배경으로 뭔가를 틀어놓지를 않으면 생활하기가 조금은 버거운 사람이거든요. 너무 이제 청각적으로 예민한 축에 속하다 보니까 작은 그런 소음 같은 거에도 좀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배경으로 팟캐스트를 틀어놓는 게 가장 저에게는 잘 맞았었어요. 쇼츠나 릴스 같은 쇼폼이야 뭐 당연하고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뭐 미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눈으로 집중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롱폼 컨텐츠 그 중에서도 팟캐스트는 아무리 이제 비디오로 그거를 보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 정말 충분하단 말이죠. 눈을 정말 붙이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니멈 최소한 30% 정도의 이제 집중력만 유지를 하면 뭐 자취하면서 이제 집안일들 뭐 청소를 하건 설거지를 하건 뭐 혼자 밖에서 밥을 먹건 할 때 그 시간을 괜히 뭐 허투루 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생산적으로 보낸 것 같은 그런 좀 착각이 들게 하는 거죠. 네. 특히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노래는 정말 새로운 걸 자기 취향에 맞게 발견을 해서 그걸 플레이리스트 같은 걸로 큐레이션 해놓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인데다가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전에 듣던 노래만 계속 듣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겨워지는 순간이 결국엔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 뭐 정보 습득한다는 느낌도 있고 뭐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지적인 허영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이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이동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낸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정말 사람 바이 사람으로 각자 생활 패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네요. 여기서 조금 더 뭐 덤으로 장점을 꼽자면 영어 리스닝 실력이 늘어난다는 게 추가적으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영어로 말은 잘 못하는데 한국인 사실 특이긴 하죠. 듣기랑 읽기는 또 나름 특화돼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영어 팟캐스트에 계속 좀 노출이 되면 리스닝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사실 미드 리스닝도 좋긴 한데 자막에 자꾸 의존하게 되기도 하고 이미 봤던 걸 또 여러 번 다회차 돌리면 이제 자꾸 내용을 알다 보니까 모르던 표현도 맥락상 이해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없어지는 게 느껴져서 팟캐스트를 그럴 때 도전을 해보시길 조금 추천을 살짝 드려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 또는 미션이 있다면 인데요. 이제 한 프로젝트를 뭔가 시작을 하고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할 때 미션이라는 걸 정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질문도 그런 류의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가장 1차원적인 저의 목표는 저와 이제 비슷한 결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인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 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곳이 필요했고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생각을 공유할 사람들이 가족 말고는 없다는 게 항상 이제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친구를 이제 사귀고 뭐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있는데 결국 나가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그런 대화들은 정말 피상적이고 알맹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오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기서 변화를 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치관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그런 깊은 고찰 이런 류의 날카로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좀 저와 비슷한 분들과 함께 건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실에서는 거의 찾기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연결되는 플랫폼이 이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사실 1차원적인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다양한 생각이 조금 더 존중을 받으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문화가 한국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가 조금 더 큰 꿈이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하나 조금 배운 게, 깨달은 게 있다면 생각, 뭐 의견, 또 가치관까지도 인간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였어요. 이제 제가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성실하지도 않고 뭐 그런 한참 부족한 그런 영장류, 한낱 영장류가 그나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사람다운 이런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데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것들을 반박을 하고 싶어서 막 자료를 찾아보고 논리도 고민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 제 의견이 어떤 부분은 공고해지기도 하고 많은 부분은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제 세상의 다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정답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세계가 아예 부서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한참 부족하지만 뭐 성장하는데 그런 팟캐스트들에 제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만큼 한국에서도 좀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조금 정말 미약하게나마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아주 거시적으로 이루고 싶은 미션이라고 하자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좀 더 알리고 정말 진정한 개인주의 문화가 한국에 뿌리 내리는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가능하려면 사실 다양한 의견이 좀 제약 없이 오고 가는 그런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데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팟캐스트라는 게 가장 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었어요. 보고 있어요. 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좀 건설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좀 성숙한 문화, 토론 문화가 생기기 위해서 좋은 예시, 교보제 같은 그런 예시들이 필요하고 조로건 팟캐스트처럼 편집 없는 그런 대화 형식의 팟캐스트 시장이 한국에서도 커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근거 없는 판단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저도 지금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는 아주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나면서 저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성장해 나가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존중을 하고 그것들이 공존을 해나가는 토론 문화에 이 채널이 정말 조금이나마 개미 발톱만큼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아주 그냥 게스트가 섭외가 돼야 할 정도로 뭐 채널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가능은 할지는 모르는 그냥 제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과 함께 연결이 되고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커뮤니티로 성장을 해나간다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앞으로 이 채널 컨텐츠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데 뭐 조로건 같은 사람처럼 완전히 진짜 제 100%를 다 보여줄 수는 없을지언정 제가 만드는 저만의 채널 공간이니까 가장 저다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전부 달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취미인 뭐 독서라든지 뭐 기록하기, 영화, 드라마, 뭐 미국 헐리우드 이슈들 뭐 이런 것들도 좋고, 그러니까 문화 관련된 그런 가벼운 주제들에서부터 뭐 사회 이슈, 뭐 철학, 범죄 케이스 같이 그런 조금은 무거운 주제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다뤄보면서 같이 뭐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조금 이제 첨언을 해보자면, 제가 홍대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도 이제 느끼셨다시피 미국 팟캐스트들만 듣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쪽 같은 이슈를 놓고도 그쪽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의 차이점 뭐 이런 것도 사실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이러나 저러나 이 채널은 제 공간이니만큼 제 관심사는 다 다루는 그런 잡탕 같은 채널이 될 예정이라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려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에피소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대본을 써보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말하는 솔로 팟캐스트는 정말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리서치 능력, 이게 제가 처음 기획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엠마 체인벌린 팟캐스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러프하게 그렇게 캐주얼한 맛을 많이 내고 싶었는데, 그런 가벼움은 살짝은 유지를 하면서 또 다루는 주제들에 관해서는 정말 최대한 정확하게 자료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하니까 조사나 글 구성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예정일 것 같고, 그런 거로 이제 영상은 2주에 1회 일요일마다 업로드하는 게 일단 처음에 목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촬영에 지금 보시다시피 재능이 전혀 없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한 바이브라는 거를 핑계를 삼아서 영상은 이렇게 러프할 거라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딥하게 조사를 해서 선보이고 싶은 주제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관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심심해서 시작한, 또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만도 않은 그런 팟캐스트 앞으로 잘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